언제 나올지 몰라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불안해하는 네가 거지. 항상 약간 불안해하다는 그 항상 불안하고 주말이든 핸드폰을 못 놔. 언제 또 일이 들어올지 언제 또 모르니까. 전화가 손님한테 전화가 걸리고 올지. 사실상 자격증 있는 대표님보다 그 제 사무실에 있었던 자격증 있으신 대표님보다 훨씬 돈을 잘 벌었으니까 굳이 필요가 없었다. 굳이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참 어리석었던 생각이었지. 그게. 그래? 왜냐면은 그분은 앉아서 임장을 많이 다니시지도 않으면서 제가 벌어왔었던 그 수익을 이렇게 쉐어를 해야 되니까 나눠 가지시고 물론 이제 광고도 해주시고 식비도 제공해주시고 하시지만 사실상 그 사장님이지 뭐. 그러니까 그게 사장님의 몫인 건데 나는 사장님보다 돈 더 잘 버니까 뭐 자격증 필요 없어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던 너무 어리석었던. 얼마나 일이 많았던 거야? 많으면은 한 하루에 세 팀 세 팀을 받을 정도로. 어떤 그러니까 건건이도 단위가 다르잖아. 건건이도 어느 정도 단위가 규모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원룸부터 시작해서 3룸까지도 3룸 빌라까지도 이렇게 했었고 아파트는 안 했고 아파트는 또 아파트 중개 그게 다 있으니까. 많이 벌 때는 월 얼마나 벌었어? 그래서 제일 최고로 많이 벌었을 때는 2,70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달에 2,700. 그리고 그 다음 날은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고. 엄청 격차가 심해. 근데 거의 뭐 그냥 1년에 쓸 거 어느 정도 벌어놓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 몰라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네가 항상 약간 불안해하다는 게 그 말이구나. 항상 불안하고 주말이든 핸드폰을 못 놔. 또 언제 또 일이 들어올지 언제 또 손님한테 전화가 걸리고 올지 모르니까. 진짜 자영업자의 마인드네. 사업자의 마인드고. 이제 프리랜서고 월급제가 아닌 비율제니까 오롯이 내가 하는 걸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월급 아예 안 받고. 월급 아예 안 받고. 이게 월급을 일부 받으면 또 퍼센테이지가 완전 좀 불리해진다고 하니까. 야, 대단하네. 그리고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공인중개사 그 자격증이 없어진다. 아니, 뭐 그런 얘기도 약간 돌더라고. 뉴스인가 신문인가 봤는데. 없어지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 없어지는 건 뭐 카더라들은 굉장히 많은데 없어진다고는 잘 모르겠고 일단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전환된다. 이런 것도 뭐 모르겠어. 입안이 됐는지 뭐 입안 발의가 됐는지는 또 잘 모르겠고. 지금은 일단은 절대평가로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있나 봐. 이제 워낙 이제 직방 다방 하면서 플랫폼으로도 많이 거래를 하기도 하고 사실상 공인중개사는 중간에 이렇게 체크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결국엔 이게 사람 간에 큰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들이 중간에서 좀 조율을 해주거나 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나도 사업자 내고 집 구하거나 이제 집을 사무실을 뺄 때 직접적으로 집주인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조금 불편할 때가 있었거든. 사실 만기가 깔끔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공인중개사님한테 의견 조율을 많이 구했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때 네가 잠깐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 없어지는 건 힘들지 않을까. 사실 공인중개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는 또 변호사가 없어진다, 뭐 판사님이 없어진다는 얘기랑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가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이제 AI니 뭐 미래에는 없어질 거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도 이게 그게 힘들지 않나? 그 비대면 계약서라 해야 되나? 그 전자계약서 그 양식이 있더라고. 그래서 중개인 필요 없이 공인중개사 필요 없이 개개인별로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게 있긴 있더라고. 근데 사실상 그 직거래하는 그 두 명이 매수인이 아니면 임대인 임차인이 그걸 잘 안다면 법적으로 잘 안다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치. 그게 또 그거를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이게 아무래도 사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인중개사가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미래에도 필요할 수도 미래에도 필요하다.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전문성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전문성으로 가겠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게 없어지기 어려운 게 AI가 판결을 낸다고 생각해봐. 사람들이 그러면 난 부당하다고 얘기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조율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거든. 맞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래에도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직업들은 아마 없어지기 어려울 거다 보는 게 그렇지 않나. 맞지. 하다못해 우리 그냥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만 해도 어르신들이 그냥 나는 그 죽을 때까지 살란다 이렇게 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잖아. 없지. 그런 것처럼 그나마 그래도 이제 중개사가 뭐 공인중개사님이 이렇게 중간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된다고 보거든. 맞아.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완전히 대체적인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맞아. 뭐 그리고 또 오늘 대략 얘기는 다 했거든.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은 다 했는데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어 너는? 이제 평생을 이런 이제 부동산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너는? 나는 평생 솔직히 하루 앞날도 잘 그렇게 하지. 모르지만 나는 부동산 일을 할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 뵙고. 예전에 이제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사실 공인중개사가 아니 그냥 집 구할 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계약을 할 때 유리한 게 공인중개사님들도 그렇고 집주인 위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많이 느껴졌거든 사실. 왜냐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한 번 갔다 마는 사람이 있지만 난 그거 좀 싫어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네. 그 사람들끼리 왜 이런 걸 느꼈냐면 사실 이제 공인중개사 이게 계약서 쓰잖아. 다 쓰고 나면 이제 뭔가 안전장치로 근데 이제 세입자한테 유리한 항목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특약이라 해야 되나? 그런 문구를 한번 넣고 싶었거든. 왜냐면 요즘 많이 그런 문구들을 넣으면 좋다 해서 맞아. 그걸 얘기해도 안 먹히더라고. 그걸 안 넣어주더라고. 같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부터 그 집주인까지 둘이서 같이 그렇게 막 어필하니까 난 좀 그게 반대인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거는. 나는 그걸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주인이면 항상 얘기할 수 있잖아. 임차인 그러니까 새로 손님으로 들어오신 임차인이나 매수인들이 계시면 사실상 이게 원래 알고 있었던 집주인이랑은 뒤에 가서 서로 얘기를 해도 되잖아. 중개인이 뒤에 가서 얘기를 해도 되잖아. 뭐 좋은 말로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해도 되는데 굳이 새로 들어오신 임차인이나 매수자를 앞에 두고 그 집주인 편을 든다? 난 좀 그건 반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왜냐면 이 새로운 매수인이면 또 새로운 집주인이 될 것이고 새로운 임차인이면 그 임차인분께서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실 때 또 나를 찾아주시고 그렇게 나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형이 좀 잘못된 공인중개사를 만났던 거네. 난 그런 그 세세한 그 느낌 주는 게 너무 싫어. 그래? 그 손님한테 그 주는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 근데 진짜 그 중간에 공인중개사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뭔지는 알겠어. 아무래도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중간에 그나마 이렇게 계시니까 조율을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뭘 하고 싶냐라고 하면은 사실 계속적으로 뭐 공인중개사가 없어질 때까지 공인중개사를 하고 싶고 근데 이제 나는 어떤 중개인이 되고 싶냐 그래. 라고 하면 아까 형한테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 앞에 두고 집주인이랑 둘이 원래 알았다던 식으로 임차인만 왕따 있는 느낌? 임차인이 너무 약자인 느낌? 그 세세한 느낌이 받는 것 같더라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아무래도 약자 입장이니까. 나도 사실상 눈치 없이 원래 친했던 집주인이라서 사장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었던 적이 많은데 임차인은 혼자잖아. 그치. 뭐 당연히 뭐 지인이랑 같이 오더라도 그쪽 편은 혼자잖아. 근데 집주인한테 아무리 모질르게 하고 그 자리 앞에서는 뒤에 얘기해야 되잖아. 그치. 뒤에 나가서 아까는 뭐 좀 무례하진 않았나요? 임차인분께서 또 조금 이렇게 뭐 임차인 편을 들라고 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 아무래도 약자 입장이니까 조금 더 그 대변. 약자를 하기도 좀 그래. 임차인이 왜 약자지? 뭐 물론 뭐 그래서 약자이기 때문에 뭐 임대차 보호법도 있듯이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면 약자이긴 하지. 그 약자 편을 이제 좀 많이 들어주는 중개인이 되고 싶다.
멋진 중개 이런 메인을 만나야겠네. 나중에 나 부탁할게. 진짜 뭐 거짓말 친 적은 사실 전혀 없고 거짓말 칠 성격도 안 돼. 어떻게 보면 거짓말 치면은 이게 막 얼굴에서 티도 나고 말투도 바뀌고 막 하니까. 거짓말을 많이 쳐? 많이 치는 사람들 많아? 많이 치는 사람 많지. 그래, 어떤 거짓말 해 주로? 뭐 더 좋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한테 이 집은 딱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너무 강압적으로 이 집 빨리 계약하세요. 맞아. 그런 거 가끔씩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게 영업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약간 촉박하게 일부러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 이거 없으면 나간다. 금방 나갈 거다. 근데 이게 식으로. 사실인 경우도 있고. 맞아. 그게 또 애매해. 이게 진짜 사실인 경우도 있고. 아닌 불확실. 아예 뭐 그냥 계약만 하려고. 빨리 중개 수수료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뭐 이거를 100% 다 이 말을 하면은 100% 다 믿지 말라라는 건 없지. 근데 이제 뭐 아다리가 맞다 해야 되나? 아다리? 뭐지 맞아야지 앞뒤가. 임차인도 이 집이 원하고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임차인도 뭐 집을 구하시는 임차인분들도 이 집이 마음에 든다면 그게 시기가 또 맞아요. 좋은 말이 되겠지만 그게 거부감이 들면은 거부를 하셔도 되죠. 예. 아무튼 오늘 부동산 그리고 시험 합격 후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잘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좋은 이렇게 공인중개사님이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우리 조재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셔도. 조재호 대표진. 대표진 조재호. 대표진 조재호님께 한번 또 연락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